네, 안녕하십니까. A조 발표를 맡은 천인우락입니다. A조 발표 주제는 KVM과 도커성을 이용한 파스 플랫폼 유튜브를 주제로 삼았는데요. 부제목은 프로젝트 알로에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구성원은 저, 그리고 혜성씨, 형기씨, 그리고 형수씨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 구성도부터 시연 영상까지 진행을 한 뒤에 마치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먼저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배경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빠르고 그리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프라 및 기타 개발 지원 도구를 포함한 파스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별도의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어서 파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공된 인프라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스란 하드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3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형식입니다. 사용자에게 OS나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이미 설정된 상태로 제공이 되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과 그 환경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API까지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처음으로는 한국정보교원의 클라우드 기반 파스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요구 스펙에 따라서 가상화 기반의 웹 서비스를 생성된 웹 서비스 상태 또는 리소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였고, 웹서버는 HTTP와 그리고 PHP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웹서버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프로젝트 목표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일단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을 하면서 쉘 스크립트랑 PHP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N서브 관련 페이지랑 쉘 프로그래밍도 제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혜성씨가 DB 생성 및 권한 설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도커 스택 야물 파일 관련한 작업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하나를 이용한 모니터링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도 혜성씨가 맡아주셨고, 형기씨는 이제 도커 스택으로 야물 파일 작성하는 것을 혜성씨랑 같이 도와서 작업을 해주셨고, 그리고 HTML 웹페이지 작성하는 것과 조정하는 것, 그리고 기본 인프라 구성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순씨가 HTML 웹페이지 작성도 같이 도와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진행 기간 동안 내역인데요.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프로젝트 선정 및 기획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료 분석과 선정을 하고, 기획안을 일단 작성한 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전체 토포로지를 작성한 뒤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GUI를 설치해서 KVM을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둔 뒤에, 그 다음에 인스턴스 생성 및 웹서버를 구축하였고, 이후에 DB 구축 및 웹서버의 연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엔드 쪽에서는 N서브 기능과 쉘이너박스 기능,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한 모니터링 기능 구현, 그리고 모드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웹서버에 우회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PHP와 HTML을 이용해서 웹사이트
페이지를 구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작동 및 확인 및 최종 작동 확인 및 수정을 통해서 각종 오류들을 수정한 뒤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발 기간은 12일 정도 걸렸고요. 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제 기본 구성도는 형기 씨가 맡아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발표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알로의 기본 구성도 발표하겠습니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가상화 환경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16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는 CentOS 7을 사용하였습니다. 토폴로지 구성도를 보시면은 웹서버에서 요청된 서비스를 각 KVM과 인스턴스들이 도커 수험을 통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서비스는 KVM 인스턴스 위에 도커 컨테이너를 올려서 제공하는 방식이고, KVM1에서는 워드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KVM2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VM1과 KVM2에서는 서비스 생성 시 인스턴스 생성, 그리고 생성된 인스턴스들과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KVM은 매니저로 설정되며 각 인스턴스의 YAML 파일을 통해 컨테이너로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인스턴스와 DB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N서버를 통해 연결된 인스턴스는 전체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B 서버에서는 유저 가입 정보 및 서비스 목록을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통해 웹 서비스에서 서비스 생성 및 삭제, 유저 관리 등에 사용합니다. 웹 서버에서는 HTML과 PHP를 통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SSH 패스를 통해 각 KVM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모드 시큐리티를 통해 비허가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드 시큐리티를 통해 우회되는 접근을 차단하고, 위의 그림과 같이 DB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접근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포비드닝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로 한글 문자열이 전송을 막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DB 정보와 IP 루트 패스워드는 모두 환경문서로 불러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노출되었을 경우 서버의 주요한 정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를 생성 시 자동적으로 쉘 스크립트를 통해 내부 IP와 포트포워드될 IP를 할당하게 되며, 랜덤 포트가 인스턴스와 연결되어 해당 포트를 포트포워드하여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모든 서버는 파이어월드가 작동되어 있으며 필요한 포트만 열어주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죄송합니다. KVM1과 KVM2 스펙은 동일하며 IP를 제외한 모든 스펙이 동일합니다. 주요 설치된 패키지는 가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KVM, 도커 컴포즈가 있고, 모니터링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서버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엔서버가 익스펙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웹서버와 DB 서버 스펙은 이와 같이 설정하였고, 주요 설치 패키지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HTTPD와 PHP를 설치하였고, 서비스 생성을 위한 쉘 스크립트 실행을 위해 SSH 패스와 그리고 웹 방화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드 시큐리티를 설치하였습니다. DB에서는 DB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MariaDB를 설치하였고, 모니터링 페이지, DB 리소스 전송하기 위해 MySQL 익스포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DB 테이블은 총 3개가 있는데 호스트 TBL이랑 VMTBL이랑 유저 TBL이 있습니다. 호스트 TBL은 KVM1 그리고 2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테이블인데요.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CPU 레이트, 인스턴스 넘버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CPU 레이트랑 인스턴스 넘버는 크롬 탭을 이용해서 1분마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했고, VMTBL에서는 호스트 네임을 호스트 TBL의 호스트 네임을 포리키로 적어주고, 그리고 VM 네임은 프라이머리 키로 적고, 유저 아이디, VM 포트, VM 호스트 네임, VM IP1, VM IP2, vCPU, VRAM, 그리고 서비스 네임 있습니다. VM IP1은 내부 IP고, 그리고 VM IP2에는 포트 코딩이 된 IP가 들어가고, vCPU랑 VRAM은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설정한 그 스펙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저 TBL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가 담겨있는 테이블입니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유저 네임, 그리고 디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유저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HP에서 암호화를 해서 DB로 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60자가 되는데, 일부러 넉넉하게 적게 해서 값을 80을 주고요.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유저의 등급이 담깁니다. 매니저인지 유저인지 그 부분이 담기고, 주요 기능 소개. 잠깐만요. 잠깐만. 됐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원 가입 페이지인데요. 회원 가입 페이지 맨 위에 그 두 개의 유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왼쪽은 유저고요. 오른쪽은 관리자입니다. 유저 아이디는 중복 체크 후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복 체크를 하지 않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중복 체크하라고 알림창을 뜨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니저는 웹서버에 저장된 키값을 입력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HTTPD 콤프 파일에 저장된 환경 변수를 PHP에 env 함수를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 방식이고요. 사인업 페이지 PHP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형 폼에다가 사용자 입력한 아이디를 넣어서 정수하고요. 아이디 체크 PHP에 들어가서 전해진 다음에 DB에 중복된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인업 페이지 PHP를 다시 전송합니다.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아이디에 널값을 보내서 전송합니다. 실제 회원가입 정보 전송 폼인데요. 인풋박스에 아이디는 아이디 셀렉터에 히든으로 해놓고,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네임은 텍스트로 해놨습니다. 이 값 다시 사인업 PHP로 가서 아이디 값이 널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회원가입 정보를 DB에다 등록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관련 내용인데요. 사인업 페이지 PHP에서 패스워드를 포스트로 보내서 사인업.php에서 PHP의 패스워드 해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킵니다. 이거를 MySQLi 쿼리룸으로 DB를 저장하는데, DB를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60자로 된 난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회원 가입 시에 유저가 입력한 비밀번호는 그대로 DB에 입력되지 않고 이제 다시 패스워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시킨 형태입니다.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DB에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로그인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이걸 로그인 PHP에 전송을 하고요. 로그인 PHP에서는 입력된 아이디 값을 사용해서 비밀번호 권한을 검색합니다. PHP의 패스워드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된 값과 DB에 저장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일치하면은 입력된 아이디와 DB에서 받아낸 권한을 세션 값에 입력시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인덱스 PHP로 이동합니다. 유저를 아까 세션 값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세션 DB 값이랑 세션 ID 값이 여기 이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유저를 로그인하게 되면은 기본 구성원은 유저, 매니저, 관리자 둘 다 볼 수 있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관리자 데이터가 나타나게끔 해놨습니다. 회원들 수정인데요. 로그인한 유저가 이제
DB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전값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보만 수정하도록 하였고요. 변경할 수 있는 정보는 비밀번호 수정이고 회원 이름, 유저 권한 그리고 유저 권한이 있습니다. 수정이 끝나면은 PHP를 통해서 DB 정보를 수정하고 다음 문제 주세요. 유저 삭제에서는 유저 삭제는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요. MySQLi 쿼리문을 통해 DB에서 정보를 삭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삭제할 경우 자동으로 로그인 아웃되어 로그인 페이지로 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로그인 아웃을 누르면 로그인 아웃되었다고 메시지 창이 뜨고 이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이후 다시 로그인하면 이전에 있었던 세션 값을 삭제하고 다시 세션 값을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여기부터는 신청 서비스부터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주요 기능이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워드프레스와 RDS 서비스 그리고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와 DB를 같이 제공하고, 그리고 생성 시에 DB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 워드프레스 서비스는 생성이 되면은 KVM 번 쪽에서 서비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RDS 서비스인데요. RDS 서비스는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DB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서비스는 마리아DB와 MySQL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KVM2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웹서버인데요. 웹서버 동작을 위한 웹 서비스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엔진으로서는 엔진X와 HTTPD 그리고 아파치의 경우에는 PHP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 웹 서비스 또한 KVM 2번에서 생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서비스 신청 페이지인데요. 신청 페이지에 보시면 서비스 중복 체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기능을 똑같이 적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DB에 같은 서비스명이 들어가지 않게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DB상에서 만약에 서비스명이 중복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하면서도 몇 번 오류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해서 중복 체크 기능을 집어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선택 옵션 2번을 보시면 이제 이 페이지가 이제 RDS 서비스 신청 페이지인데, RDS 서비스에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마리아DB와 MySQL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웹 서비스 쪽으로 갈 거는 엔진X, HTTPD와 그리고 PHP가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플레이버도 설정을 해놨는데, 현재는 지금 용량 문제로 인해서 디스크 용량은 10기가로 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환경 변수 수정을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DB의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유저, 패스워드, 그리고 루트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비워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널값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디폴트 값을 잡아놔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install VM 스크립트입니다. 이것들은 서비스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쉘 스크립트가 직접적으로 동작을 해서 버트 인스톨이나 IP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고, 이후에 자세한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 체인지라는 IP 체인지 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IP 체인지 쉘이 들어가서 그 버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업로드가 되어서 그쪽에서 인스턴스가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설정한 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P를 변경하든지, IP를 변경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나올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사용된 CA 어드바이저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쉘 스크립트들의 기능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만약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한 플레이복 값을 받아서 vCPU와 vRAM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IP를 결정하는 작업인데요. 저희는 인스턴스 자체는 내부 네트워크 안에 존재를 하고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나눠진 대역에서 인스턴스의 IP 및 KVM 쪽에 KVM에 있는 외부와 이어진 인터페이스 쪽에 IP를 새로 추가하고 그 IP에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내부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외부 인터페이스에 IP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포트 포워딩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삭제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IP 중복 문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끔씩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가끔씩 IP가 중복이 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추가를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 페이지에서의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는 파일인데요. 아까 만약에 널 값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기본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야물 파일을 수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KVM 인스턴스 생성인데요. 인스턴스 생성 시에 저장되어 있는 샘플 이미지를 복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버트 빌더를 이용해서 그때부터 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형태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만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약간 버트 빌더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서비스 생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IP 체인지 쉘에서 IP 체인지 쉘에다가 인스턴스의 설정들을 기록을 한 뒤에 버트 커스터마이즈로 업로드를 해서 켜지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 IP 체인지 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의 변경과 그리고 도커 클러스터의 조인, CA 어드바이저의 컨테이너 배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인터페이스의 IP 추가 및 포트 포워딩 내용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얻은 내부 IP를 가지고 외부에 노출시킬 IP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시킬 IP를 각 KVM들의 외부 연결용 인터페이스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IP 테이프스를 통해 해당 IP로 들어오게 되면 인스턴스로 연결되게끔 포트 포워딩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배포의 사용자와 야물 파일의 변경인데요. 아까는 환경 변수만 설정을 했고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까 보셨다시피 MySQL이나 MariaDB 등의 선택이 가능했잖아요. 그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컨테이너 배포 자체가 호스트네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네임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랜덤 포트 설정이 있습니다. 이쪽이 원래는 랜덤 포트가 먼저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배포가 진행이 되는데 순서가 잠깐 바뀐 것 같아요. 원래 랜덤 포트를 가지고 와서 그쪽에 내부 IP의 랜덤 포트 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게 되고 그 포트를 외부 IP와 연결하게 됩니다.
랜덤 포트 설정의 경우에는 KVM 인스턴스와 KVM은 클러스터링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잉그레스 네트워크에 하나의 포트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트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포트를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한 뒤에 각 서비스별로 대역을 다르게 해서 포트가 겹치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DB에 지금까지 받은 입력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작업이 있는데요. 이제 앤서블과 프로메테우스의 설정 파일에 IP를 추가해줘야지만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돼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앤서블 쪽에서는 앤서블 etc 밑에 앤서블의 호스트 쪽에 IP를 추가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밑에, 그리고 DB 쪽에서는 만약에 KVM 2번 쪽에 하게 되면 DB와 웹을 따로 나눠놨는데 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DB 쪽 아래쪽에 IP가 입력이 되게 되고 DB를 신청하게 되면 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웹 서비스 아래쪽에 IP가 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설정 파일에는 각 인스턴스들이 노드 익스포터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CA 어드바이저가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노드 익스포터의 포트인 9100번 그리고 CA 어드바이저의 포트인 8080번을 그 프로메테우스 YAML 파일에 추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다음 작업으로는 도커 스택을 이용한 컨테이너 웹입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수정되는 YAML 파일을 이용해서 도커 스택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배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트 네임 기준으로 해서 배포하게 되고, 먼저 인스턴스가 워커노드로 추가가 되어 있어야지 도커 스택으로 배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커 노드 LS를 통해서 그 노드로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스택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앤서블 사용을 하기 위해서 SSH 카피 아이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KVM 1, 2에는 SSH 키 젠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앤서블 사용을 하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SSH 카피 아이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익스펙트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마지막에 앤서블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로딩 창이 뜨게 되는데, 저희가 OB플러시 함수를 통해서 이런 로딩 페이지를 출력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 위쪽에서 그냥 로딩 표시만 나오고 따로 아무 동작이 없는데, 이게 약간 보기 조금 밋밋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OB플러시 함수를 통해서 이 로딩 페이지를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로딩 페이지를 출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로딩 페이지에서는 이제 앞서서 신청 페이지에서 받은 포스트 값을 히든으로 다시 실제로 인스턴스를 만든 페이지에 히든 값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넘기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SSH 패스를 통해서 쉘을 실행시키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쉘 exec 함수를 통해서 SSH 패스를 실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이 완료되면은 선택한 정보를 일단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 목록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앞에서 서비스 목록으로 가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명도 나오고 IP 그리고 VCP와 VLAN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서비스의 종류, 그리고 워드프레스와 웹 같은 경우에는 바로 80 포트로 연결되게끔 따로 링크를 추가해놨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쉐디너 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인스턴스에 웹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루트 로그인을 막아놨고 유저 1으로만 로그인할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비스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서비스 삭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 삭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혹시 몰라서 그냥 삭제를 바로 진행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아래쪽에 이제 서비스명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서비스명이 다르다면 삭제가 진행되지 않고 다시 목록 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약에 서비스명을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서비스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서비스는 따로 변경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드원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삭제 자체는 이것 또한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삭제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DB에서 값을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일이 다 치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따로 펑션을 만들어서 이 펑션을 사용해서 값을 계속 뽑아내서 그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삭제 순서로는 처음으로 KVM 인스턴스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KVM 인스턴스 생성에 사용된 이미지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도커 스택과 도커 노드를 삭제하고 포트 포징 정보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VM 쪽에 추가됐던 IP를 같이 삭제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DB 정보를 삭제하고 앤서블의 호스트 파일과 프로메테우스 YAML 파일에 기록된 IP까지 전부 삭제가 되면은 이거 아니구나. 삭제가 진행이 되면은 삭제 완료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용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관리자용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자용 페이지 쪽에는 권한을 조금 더 유저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다음 누구시죠? 아까 보셨다시피 유저의 경우에는 차단을 여기가 아닌데 잠시만 앞으로 보세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저와 매니저의 경우에는 메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메뉴에는 전체 유저 목록, 그리고 전체 서비스 목록, 그리고 앤서브 사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혹시나 유저가 페이지의 이름을 알아내서 강제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뜨면서 접속을 막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로그인할 때 받아왔던 세션 값을 비교를 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전체 유저 목록인데요. 매니저는 유저랑 다르게 자신이 아닌 다른 유저들의 회원 정보를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삭제는 매니저만 가능하도록 설정했고, 그리고 삭제할 회원의 이름과 아이디를 확인한 뒤에 삭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약간 유저와 관리자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유저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디는 그냥 리드올리로 고정되어 있고 비밀번호와 회원 이름만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경우에는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아래쪽에 메뉴가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 권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저가 매니저인지 유저인지 그것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관리자용 페이지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전체 서비스 목록들인데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 KVM 1과 KVM 1, 2와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전체 서비스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CPU 레이트와 인스턴스 넘버는 아까 혜성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론 탭을 이용해서 1분마다 갱신이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다음 옆에 보시면은 아까 서비스 목록에서 한 콘솔로 접속한 것처럼 SSH로 쉐리더 박스로 통해서 SSH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KVM 1D에서는 어차피 관리자 페이지이기 때문에 루트 접속을 허용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라파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파나가 이제 KVM 1D에서 올라간 인스턴스들의 모니터링 페이지를 접속하는 링크를 따로 올려놓은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전체 서비스 목록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드랍다운 메뉴를 추가를 해서 워드프레스면 워드프레스면은 워드프레스 목록만 나오고, DB면은 DB 목록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기 내 서비스 현황에서 나온 메뉴와 거의 동일하게끔 설정하였고, 약간 DB 전체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페이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은 혜성 씨가 직접 맡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혜성 씨가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라파나고요. KVM 1에다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설치해줘서 연결된 인스턴스 서버 상태, CPU 레이트, 램 상태 이런 컨테이너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MySQL 익스포터라는 것을 또 깔아서 DB의 동작 상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노드 익스포터인데요. 생성된 인스턴스의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9100번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전송하고요. 노드 익스포터라는 노드 익스포터는 미리 샘플용 이미지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어드바이저인데요. 인스턴스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 컨테이너의 상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8080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전송하고요. 시어드바이저는 이제 버트 인스톨 할 때 이제 IP 체인지랑 도커 런을 통해 컨테이너로 배포시킵니다. MySQL 익스포터인데요. 웹서버 동작에 DB에 연관된 동작이 많이 발생하거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9104번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정보를 전송합니다. DB 서버에서 MySQL 익스포터를 설치한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양 파일에 DB 서버에 9104번 포트를 추가해서 연결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기능인데요. 다음으로는 앤서블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앤서블 기능을 웹 서버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전체 인스턴스나 혹은 특정 서비스에 패키지 설치하거나 혹은 시스템 시티의 스테이터스 같은 상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앤서블을 사용해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 또한 워드프레스나 특정 서비스 같은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KVM 1D도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인스턴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이제 명령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진행했던 것처럼 로딩 창이 뜨게 되고, 이쪽에 이제 명령 결과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주로 익스펙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익스펙트가 만약에 SSH 카피 아이디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따로 쉘에서 이제 SSH 카피 아이디를 진행하면 다음 명령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 명령을 사용자 입력을 따라하는 것처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주요 명령어로는 스폰을 통해서 명령어를 호출을 하고, 익스펙트
를 통해서 어떤 문자열이 특정한 문자열이 나오면 샌드를 통해서 원하는 문자열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쉬운 영상이거든요. 네. 회원가입하는 모습인데요. 이쪽에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자로 하는 경우 처음으로는 아이디 체크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정보창이 뜨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키값을 틀린 상태로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키값이 다릅니다 라고 뜨면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전부 다 맞춘 상태에서 키값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입이 완료되었다고 뜨게 되고, 이제 실제로 로그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인 경우에는 메뉴와 기본 메뉴와 밑에 관리자 메뉴가 뜨게 됩니다. 로그아웃 한 뒤에 이제 유저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저로 회원가입을 한 뒤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이디 체크를 진행을 하고 패스워드 입력, 이름 입력 한 뒤에 사인업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관리자 메뉴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 수정인데요. 회원 정보 유저인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자기 자신의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정보 수정 완료가 되면 정보 수정 완료가 되고, 그리고 혹시나 저 객값을 수정을 해서 다른 유저의 정보를 수정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까봐 저희가 잘못된 접근이다 이런 식으로 뜨면서 이 접근도 막아놨고요. 다음은 서비스 신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하는 영상이고요. 일단 각 서비스마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플레이버 선택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DB 네임과 유저, 패스워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B 쪽에는 마리아드인지 MySQL인지 선택이 가능하고, 플레이버도 선택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와 같이 환경 변수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HP 쪽인데요. 웹 서비스 쪽인데요. 엔진X랑 HTTP, PHP까지 다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DB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나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버 설정과 서비스 선택을 해주고, 환경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서비스 시작한다고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런 식으로 루팅창이 되게 됩니다. 이거 원래는 조금 더 걸리는데 약간 건너뛰면서 좀 빨리 된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목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잠깐 멈춰주세요. 저희가 미리 워드프레스랑 웹은 미리 좀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실행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IDS 방금 말했던 IDS 쪽, 이게 저희가 예전에 실제로 사용하던 도커 쪽이거든요. 그래서 생긴 IP를 웹 IP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DB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PHP의 작동 모습.
PHP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인포를 해서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서비스 삭제입니다. 서비스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서비스를 삭제하려면 다시 한번 서비스명을 입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르게 되면 서비스명이 다르다고 경고창이 뜨게 되고, 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진행이 되고, 쉘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서비스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 삭제가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는 건데요. 일단 처음에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명을 입력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뜨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션 값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매니저 페이지인 앤서블 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매니저로 접속한 뒤에 이제 전체 서비스 목록을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SSH로 접속을 하게 되면 쉐이너 박스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KVM 1, 2 쪽에서는 루트 로그인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루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페이지에 접속하는 모습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목록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노드 익스포터, 다른 연결된 노드 인스턴스당 KVM 2번 또 2번 그리고 DB 서버까지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다음은 C 어드바이저. 그래서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는 페이지고요. 지금 인스턴스들의 컨테이너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ySQL 모형인데요. MySQL 익스포터 페이지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DB가 넓게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앤서블 사용 페이지,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명령 대상을 워드프레스로 하고 도커 컨테이너 LS를 해서 도커 컨테이너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로딩창이 뜨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앤서블 명령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 전체에다가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결과가 전부 다 뜨게끔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 모드 시큐리티인데요. 무해 공격용 스트링을 통해서 한번 좀 공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타임표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포비든이 뜨고 퍼미션이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워드프레스 부분이 빠졌는데 그걸 처음 찍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마지막 마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어려운 것을 극복해냈던 사례들인데요. 처음에 프론트엔드를 진행을 하면서 웹 요소를 되게 그냥 단순히 붙여넣기만 하면은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건드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CSS 파일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과 팀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KVM1에서 그래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파나와 프로메테우스 YAML 파일을 다시 설정하였고 또한 로드 익스포터를 다시 설치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서브 페이지 구현을 위해서 원래는 인스턴스들 간의 통신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GRE 터널을 구성을 해서 전체 인스턴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게끔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GRE 터널을 만들 때마다 약간 보트빌더가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포기하고 PHP에서 이것을 구현을 해보자 해서 PHP를 통한 알고리즘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동작시키게끔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제가 그래도 GRE 터널을 구성해서 진짜로 했으면은 약간 더 많은 기능을 넣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힘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KVM1이 하드디스크 쪽에 설치를 하면서 약간 KVM2번보다는 처리 속도가 좀 느려서 서비스 생성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비교적. 그래서 약간 테스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원래는 서비스별로 서버를 따로 두어서 각 서비스들이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모자라서 뭔가 컴퓨터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에다가 두 개의 서비스를 올리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크론 작업을 통해서 이제 CPU 사용률에 따라서 다른 서버 쪽에 서비스가 올라가게끔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다 코드를 짜놓긴 했는데 이 PPT를 만들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시간 부족 문제로 진행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약간 원활하지 않았었을 때가 있어서 그것도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주의 진로 설계나 취업 분야 등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설치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경험을 얻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쉘 프로그래밍과 PHP를 통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흥미를 느끼면서 이후에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 기능을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버를 구현하면서 핫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늘릴 수 있고 향후 취업 활동에 있어서 클라우드 분야에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 PPT에 사용된 이미지 슈처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